한자는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반면 한글은 고작 500여 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미국의 명문 미네소타의 대학 강의실. 언어학 교수의 왜곡된 발언에 모두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리는데요. 과연 이 강의실에는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그 전에 잠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공짜이니 꼭 부탁드릴게요.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네소타 대학교에 다니는 머피라고 해요. 오늘은 제가 어떻게 한국 문화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되었는지 들려드릴게요. 사실 전 원래 K-팝이나 한국 문화에 그다지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가끔 지나가다 듣는 정도였었죠. 하지만 모든 게 바뀐 그날이 왔어요. 바로 미네소타 한국문화 페스티벌에 갔던 날이에요. 제 친구 미키가 갑자기 이번 주말에 한국문화 페스티벌 한번 가보자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별로 내키지 않았지만 미키가 한국 음식이 정말 맛있대서 그냥 따라갔어요. 그런데 페스티벌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국 문화에 관심이 있다고요? 2003년부터 시작됐다는데 올해로 벌써 20주년이래요. 대단하지 않나요?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달콤한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바로 붕어빵이었죠. 처음 먹어봤는데 어떻게 이렇게 맛있을 수가 있죠? 그 옆엔 떡볶이, 김밥, 비빔밥 등 다양한 한국 음식들이 있었어요. 하나같이 맛있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어요. 바로 K-팝 댄스 공연이었죠. 아이돌들은 아니었지만 지역 대학생들로 구성된 댄스팀의 공연이 정말 대단했어요. 화려한 의상에 완벽한 군무, 거기에 중독성 강한 음악까지 저도 모르게 몸이 움직이더라고요. 이게 K-팝이구나. 그때 처음으로 K-팝의 매력을 느꼈어요. 공연이 끝나고 잠시 후에 태권도 시범이 있었어요. 송판 격파하는 것부터 고난도 발차기까지.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그 힘과 균형, 그리고 규율. 태권도가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하나의 예술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제가 한국에 대한 매력을 느끼게 된 건 따로 있었어요. 바로 한글이에요. 페스티벌 한쪽에 한글 캘리그라피 체험 부스가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특이한 그림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까이 가서 보니 글자더라고요. 어떻게 글자가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죠? 거기 계신 선생님께서 한글의 역사와 원리를 설명해 주셨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1443년에 세종대왕이 만드셨대요. 그것도 백성들을 위해서요. 당시 양반들은 한자를 썼지만 일반 백성들은 글을 몰라 고통받았대요. 그래서 누구나 쉽게 배우고 쓸 수 있는 문자를 만드신 거죠. 더 신기한 건 한글의 과학성입니다. 자음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고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을 나타내는 점과 선으로 만들었대요. 그리고 이 글자들을 조합해서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다니 정말 놀랍고 대단하다 느꼈습니다. 선생님께서 제 이름을 한글로 써주셨는데 마치 작품 같고 예뻐서 깜짝 놀랐어요. 그 자리에서 바로 한글을 배워보기로 했어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처음엔 어려웠지만 조금씩 익숙해지더라고요. 페스티벌이 끝날 무렵 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K-팝의 매력에 빠졌고 태권도를 배우고 싶어졌으며 어느 하나 빠질 것이 없는 매력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한글의 매력에 정말 푹 빠졌어요. 집에 돌아와서 바로 한국어 학습 앱을 다운받았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한국어 수업이 있는지 찾아봤죠. 다행히 초급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신청했습니다. 여러분, 한 번의 페스티벌이 제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제 저는 매일 K-팝을 들으며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어요. 태권도 학원도 알아보고 있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대학에 입학하고 얼마 안 됐을 때였죠. 한국어 초급반에 등록했는데 첫 수업부터 제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교수님께서 한글의 창제 원리를 설명해 주셨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과학적인 체계를 가진 문자예요. 교수님의 말씀에 저도 모르게 귀가 쫑긋 섰죠.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대요. 기역은 혀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니은은 혀가 위신 몸에 닿는 모양. 이렇게 모든 자음이 발음할 때의 모양을 본떴다니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세종대왕님의 천재성에 감탄이 절로 나왔어요. 그런데 수업 중에 재미있는 일이 있었죠. 우리 반에는 동아시아 친구들도 있었는데
그중 일본인 친구 켄지와 중국인 친구 리밍이 특히 기억에 남아요. 켄지는 조용한 편이었지만 할 말은 다 하는 스타일이었어요. 반면 리밍은 공부는 잘하는데 질문을 참 많이 해요. 중국어가 한자의 원조인데 왜 한글이 더 뛰어나다고 하는 거예요? 중국어가 더 오래되고 깊이 있지 않나요? 교수님께서 웃으시면서 대답하셨어요. 리밍, 좋은 질문이에요. 하지만 문자의 가치는 역사의 길이가 아니라 그 실용성과 과학성에 있답니다. 한글은 만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 원리가 매우 과학적이고 배우기 쉽죠. 저는 그 말씀을 듣고 더욱 감동했어요. 세종대왕님의 애민정신이 느껴졌거든요. 백성들을 위해 이렇게 과학적이고 배우기 쉬운 문자를 만들다니.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수업이 끝나고 도서관에 가서 한글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봤어요. 세종대왕님께서 한글을 만드실 때 고민하셨던 점들, 당시의 반대 의견들, 그리고 한글이 어떻게 발전해왔는지, 특히 훈민정음 해례본을 보고 놀랐어요. 한글의 제작 원리를 상세히 설명한 책인데 그 내용이 너무나 과학적이고 체계적이더라고요. 15세기에 이런 책이 나왔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시나요? 한글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한글의 가치를 세계가 인정한 거죠. 이렇게 한글에 대해 알아갈수록 저는 더욱 깊이 알고 싶은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과학, 철학, 그리고 사랑이 담긴 문자라는 걸 깨닫게 해주었거든요. 제가 한글의 우수성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된 특별한 경험이 또 하나 있어요. 바로 동아시아사 특강 때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 학교에 혼다 교수님이 특강을 하러 오셨어요. 일본에서 유명한 언어학 교수님이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기대가 컸죠.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혼다 교수님은 동아시아 문자의 역사를 설명하시면서 은근슬쩍 한글을 폄하하는 듯한 뉘앙스로 말씀하셨어요. 한글은 만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았죠. 한자는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반면 한글은 고작 500여 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아니, 문자의 가치가 역사의 길이로 결정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다행히 제가 최근에 한글에 대해 열심히 공부했던 터라 바로 손을 들고 질문했어요. 교수님, 문자의 가치는 그 역사의 길이보다 실용성과 과학성에 있지 않을까요? 한글은 비록 역사는 짧지만 그 창제 원리가 매우 과학적이에요. 유네스코에서도 한글의 우수성을 인정해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했잖아요. 혼다 교수님의 표정이 살짝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그는 곧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그렇긴 하지만 한자는 동아시아 문화의 근간이에요. 한글은 그저 한국에서만 쓰이는 제한적인 문자죠. 이번엔 제가 알고 있고 공부하고 있는 이야기를 펼쳤어요. 실제로 한글은 한국어뿐만 아니라 다른 언어를 표기하는 데도 사용돼요. 예를 들어 태국의 소수민족인 포카렁족은 자신들의 언어를 한글로 표기하고 있어요. 또한 몽골에서도 한때 한글을 도입하려는 시도가 있었죠.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다른 학생들도 관심을 갖고 듣기 시작했죠. 혼다 교수님은 약간 당황한 듯 했지만 다시 말을 이어갔어요. 하지만 한글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문자잖아요. 자연스럽게 발전한 한자와는 달리 말이죠. 저는 정중하게 대답했어요. 교수님, 한글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이 오히려 그 우수성을 보여주는 것 아닐까요? 세종대왕과 집현전. 학자들이 철저한 연구를 통해 만든 문자이기 때문에 더욱 과학적이고 체계적일 수 있었어요. 훈민정음 해례본을 보면 그 제작 원리가 얼마나 치밀한지 알 수 있죠. 혼다 교수님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는 마지막으로 말했죠. 그래도 한자는 그린 문자로서의 아름다움이 있어요. 한글은 그저 단순한 기호에 불과하죠. 이번에는 제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한글도 충분히 아름다워요. 게다가 한글 서예나 캘리그라피를 보면 그 예술성을 충분히 느낄 수 있죠. 실제로 많은 서양 디자이너들이 한글의 조형미에 푹 빠져 있다고 해요. 교실은 잠시 정적에 빠졌어요. 혼다 교수님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고 다른 학생들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죠. 특히 아시아 친구들의 반응이 인상적이었어요. 중국인 친구들은 인정하기 싫지만 수긍하는 것 같았고 일본인 친구들은 약간 당황한 듯한 표정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한글에 대한 제 사랑은 더욱 깊어졌어요. 단순히 좋아하는 것을 넘어서 그 가치를 제대로 알게 된 것 같아요. 특강이 끝난 후에 더 흥미로운 일이 있었어요.
켄지가 다시 저에게 다가왔는데 그의 눈빛이 심상치 않았죠. 머피, 넌 정말 한글이 그렇게 대단하다고 생각해? 일본어도 충분히 아름답고 과학적이야. 켄지의 말에 저는 차분히 대답했어요. 물론 일본어도 아름다운 언어야. 나는 다른 나라의 언어를 충분히 존중해. 하지만 한글의 창제 원리와 과학성은 정말 특별하다고 생각해. 그러자 켄지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래? 그럼 넌 일제강점기 때 우리가 한국어를 얼마나 발전시켰는지 알아?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켄지가 이런 말을 할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이건 역사적 사실과 너무 다른 이야기였죠. 켄지, 그건 사실이 아니야. 일제강점기 때 일본은 한글 말살 정책을 폈어. 학교에서 한국어 사용을 금지하고 한글로 된 책을 불태웠지. 심지어 한국인의 이름도 일본식으로 바꾸게 강요했어. 켄지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저는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나는 한글에 관심이 생기면서 관련된 모든 역사를 공부했고 호기심이 생기면 끝까지 파고드는 성격이라 도서관에서 책도 읽고 논문도 찾아보면서 한국인 교수님들께 물어보기도 했지. 켄지는 말문이 막힌 듯 했어요. 하지만 곧 다시 말을 이었죠. 그래도 우리가 한국의 근대화를 도왔어.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켄지, 그건 일본의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잘못된 주장이야. 한국은 일본의 지배 이전에도 자체적인 근대화 노력을 하고 있었어. 일제강점기는 한국의 발전을 오히려 저해했지. 켄지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넌 왜 이런 것까지 다 알고 있는 거야? 켄지, 역사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 난 그저 관심이 생겨서 열심히 공부했을 뿐이야. 넌 일본인으로서 이런 역사를 더 잘 알아야 하지 않을까? 켄지는 말을 잃은 채 서 있었어요. 저는 계속해서 설명했죠. 일제강점기 동안 한국인들은 엄청난 고통을 겪었어. 하지만 그 와중에도 한글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지. 비밀리에 한글을 가르치고 한글 신문을 만들었어. 조선어학회라는 단체는 목숨을 걸고 한글 사전을 만들었다고 해. 켄지의 눈에서 혼란스러움이 보였어요. 그는 더 이상 반박할 말을 찾지 못한 것 같았죠. 켄지, 난 너를 비난하려는 게 아니야. 다만 역사의 진실을 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할 때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어. 켄지는 한동안 침묵했어요. 그러다 마지못해 입을 열었죠. 네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어. 나도 더 공부해봐야겠다. 이 대화를 통해 저는 역사적 진실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동시에 한글이 얼마나 위대한 문자인지, 그리고 그것을 지켜낸 한국인들의 의지가 얼마나 강했는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죠. 여러분, 한글의 세계적 위상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미국 대학에서 한국어 수강생이 급증하고 있어요. 특히 K-팝과 한국 드라마의 인기 덕분에 젊은 층의 관심이 엄청나죠. 그런데 더 놀라운 소식이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 한국에서 유래된 영어 표제어가 무려 26개나 새로 등재됐다고 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세요? OED는 11세기 중반부터 현재까지 영어권에서 사용돼 온 단어 60만여 개를 수록하고 있는 엄청난 사전이에요. 우리말이 처음 등재된 건 1976년 김치와 막걸리였어요. 그동안 45년 동안 총 20개의 단어가 실렸는데 이번에 한 번에 26개나 들어간 거예요. 치맥, 먹방, 언니, 오빠 같은 단어들이 새로 등재됐어요. 이 단어들이 어떻게 세계로 퍼졌는지 아세요? 치맥은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를 통해, 먹방은 유튜브를 통해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았대요. 언니, 오빠는 K-팝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거죠. 심지어 콩글리시, PC방, 스킨십 같은 우리나라 특유의 단어들도 등재됐어요.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우리의 언어 문화가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이런 변화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바로 한국 문화의 힘이에요. 우리의 언어와 문화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런 흐름 속에서 미국 미네소타주의 콘코디아 한국어 마을이 더욱 주목받고 있어요. 이곳은 한류 열풍이 불기 전인 1999년에 시작됐어요. 처음에는 빈자리가 많았다고 해요. 그런데 요즘은 어떨까요? 대기자가 넘쳐난다고 하더라고요. 이 한국어 마을에서는 7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들이 2주나 한 달 동안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배워요.
하루 종일 한국어만 사용하고 한국 음식도 만들어 먹고 K-팝 댄스도 배워요. 마치 미국 땅에 작은 한국이 생긴 것 같지 않나요? 더 놀라운 건 이 마을의 규모예요. 800에이커나 되는 넓은 땅에 숲속의 호수라는 이름으로 한국어 마을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중국어나 일본어 캠프보다 늦게 시작했는데 오히려 한국어 마을이 먼저 생긴 거예요. 이건 전적으로 한인 기업인들의 기부 덕분이라고 하더라고요. 미네소타 한국어 마을에서의 경험과 한글에 대한 열정을 인정받아 제가 한글 홍보대사가 되었어요. 그저 한국의 멋진 나라가 좋아서 공부했던 것인데 이런 뜻깊은 기회를 얻게 되어서 너무 기뻤습니다. 처음엔 정말 꿈만 같았어요. 미국인인 제가 한글을 세계에 알리다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얼마 전 흥미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전 세계 사람들에게 한글의 매력을 소개하는 방송 프로그램을 만들게 된 거예요. 카메라 앞에 서는 건 처음이라 긴장됐지만 한글에 대해 이야기하자 어느새 신이 나더라고요. 촬영을 하면서 저도 몰랐던 한글의 비밀을 더 많이 알게 됐어요. 한글이 얼마나 과학적이고 실용적인지 정말 놀라웠죠. 자음은 발음할 때 입모양을 본떴고 모음은 우주를 상징한대요. 이런 체계적인 구조 덕분에 한글로는 어떤 소리도 표현할 수 있어요. 외계인이 온다 해도 한글로 대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글은 정말 배우기 쉬워요. 제가 그랬듯이 누구나 빠르게 익힐 수 있죠. 유네스코에서도 한글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문맹 퇴치에 큰 도움이 되는 한글의 내용을 재밌고 유익하게 스토리를 꾸민 방송이 방영된 후 믿기 힘든 일이 일어났어요. 전 세계에서 한글 학습 열풍이 불기 시작한 거예요. 유럽, 아프리카, 남미, 지구 곳곳에서 한글을 배우겠다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심지어 한글이 새로운 국제 공용어로 논의되기 시작했대요. 상상만 해도 가슴이 뭉클해져요. 전 세계 사람들이 한글로 소통하는 모습을 그려보세요. 아프리카 어린이의 한글 편지, 유럽 청년의 한글 연설, 남미 할머니의 한글시. 정말 아름답지 않나요? K-팝, K-드라마에 이어 이제는 K-알파벳이 세계를 빠져들게 하고 있어요. 한글이 단순한 문자를 넘어 문화 콘텐츠가 된 거죠. 이 모든 게 백성을 사랑한 세종대왕님 덕분이에요. 여러분도 저와 함께 한글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려볼까요? 우리의 자랑스러운 한글, 그 위대함을 함께 나눠요. 한글과 함께라면 우리는 더 넓은 세상과 소통할 수 있을 거예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조금 더 나눌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아래에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봐요.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머피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아래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머피의 이야기에 감동을 받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눌러주세요. 그리고 공유까지 해주시는 센스 잊지 말아주세요. 다시 한번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감동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담기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